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 뒤를 하고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고요.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국회가 일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야당,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여당.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정부는 그날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하는 걸까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행안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 투입했어도 못 막을 거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예, 일단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 참사 같은 경우에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정부로서는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상당한 노력을 또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여하고 실제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축제는 예상이 되었던 겁니다. 네. 이틀 전에 100만 명 이상이 운집해가지고 행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정보 보고에 의하더라도 네. 많은 시민들이 운집하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예. 더 나아가서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청 경찰 등이 했고, 그 대책회의에서 좀 더 진지하게 논의를 했더라면 적어도 상당 부분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날 초동 대처도 실패했습니다. 예. 6시 34분에 압사가 언급되는 그런 112 신고가 있었는데, 네. 그랬다 그러면 경찰이 판단한 대로 가장 긴급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코드 0으로 분류해서 현장 출동 등을 기밀하게 또 필요한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고요. 나아가서 10시 15분에는 소방 대응 1단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방 인력이 투입돼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구호 조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해야 될 경찰의 지휘부, 또 행안부, 대통령실 등이 적절한 구호 조치, 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이와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또 지자체가 또 경찰 등이 했다면 저는 이번에 이렇게 큰 참사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 장관을 지내셔서 이건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는 매뉴얼이 없다, 책임지는 사람도 책임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최 측이 없는 행사는 그렇습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이제 그런 말씀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우는 매뉴얼에 따라서 하니까 그런 경우에 매뉴얼이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주최 측이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에서 하고 있는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고요. 네. 그 매뉴얼에 따르면 이와 같이 다중이 운집하는 경우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라든지 또 경찰이 어떤 수준에서 해야 될 등등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다라는 말은 맞지 않고요. 좀 더 다른 면으로 따져보면 현재 재난안전법에 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이런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전체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고, 네. 거기에 기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이러한 중대한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야 될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딱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자체에 딱 적용되는 매뉴얼이 없으니까 매뉴얼대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고,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찰의 그런 안전관리 매뉴얼 또 재난안전법 등등의 취지를 봤을 때는 정부와 지자체 또 관련 기관에서 충분한 주의 의무로 조치를 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근거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번 참사의 컨트롤 타워는 어디였어야 합니까? 약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데요. 네. 6시 34분에 이제 최초의 112 신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그리고 용산, 영산구 경찰 등이 대책회의를 했듯이 네. 그 단위에서 충분하게 대비를 했었어야 됩니다. 네. 다만 그 과정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은 네.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 또 필요한 정책적 요소들을 모두 다 살피고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대규모의 행사고 또 몇 주 전에 했고 현재 코로나19 이후에 그 행사가 예정되었다면 청와대에서도 그걸 지켜봤어야 되는 거고요. 예. 8시 34분 이후에는 네. 이것은 사실은 경찰에서 좀 더 경찰 지휘부가 적절하게 조치를 112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 필요한 조치 등을 했어야 되는 거고 10시 15분 이후에는 예. 대통령실과 대통령실에도 이제 보고가 됐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대통령실의 위기관리센터 그리고 행안부 경찰 등의 예. 컨트롤타워 역할을 서울시 포함해서 충분하게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행안부 장관이면 이 경찰에서 있었던 일, 소방청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보다 보고를 늦게 받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는 이제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행안부 내 재난안전상황실이 있거든요. 예. 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육상의 경우에는 소방에서 보고를 하고 수상의 해상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해경에서 보고를 합니다. 사실 재난 상황은 다 망라가 되는데 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제 이런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장관에게 재난 차관 등 장관에게 이제 보고를 하고요. 말고 또 장관에게는 비서실 내에 네. 소방정책관, 치안정책관, 소방비서, 치안비서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실시간으로 다 보고하는 그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비서실에서 이제 보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건은 이미 보고가 될 때 10시 34분 112 신고도 그렇지만 10시 15분 상황에는 압사라는 표현, 또 심정지라는 표현들이 들어있고 10만 명 이상이 운집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등급의 분류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 상황실 또는 비서실을 통해서 당연히 이제 장관께 보고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행안부 장관으로서 장관이 이렇게 늦게 알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 참사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진상규명이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만이 앞으로 제도 개선과 좀 더 나은 안전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진상규명을 할 때 충분히 잘 밝혀져야 된다. 예.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필요한 제도 개선 또 필요한 책임을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참사 당일 그리고 이후에 대통령실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위기관리센터 그리고 국정상황실 역할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정상황실에서는 그러니까 최초 112 신고 전에 그 전에도 적어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보보고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는 이제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은 적어도 예측하고 예정하고 상황실에서 한번 체크를 점검을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예. 그 이후에 10시 15분 이후에는 상황실에서 보고를 받았다면 이후에 대통령께 이제 보고한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네.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느냐. 네. 그럼 그 지시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조치로서 실행이 되었냐라는 부분이 밝혀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든요. 예. 그리고 청와대는 국정상황실 말고 위기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예. 이 위기관리센터는 안보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재난에 대한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 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지금 위기관리센터가 그 10시 이후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는 전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대통령께 보고뿐만이 아니고 국정상황실이나 위기관리센터에서 그 보고에 의해서 어떤 필요한 조치를 냈고 그 필요한 조치가 현장에서는 어떤 실효성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었는지 네. 등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게 밝혀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저는 현재 판단으로는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밝히려면 진상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정조사 가야 됩니까? 당연히 국정조사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은 위법한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실규명이라는 것은 위법뿐만이 아니고 예. 부적절한 거, 부당한 거, 의무 위반이지만 위법까지는 안 나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실의 문제, 또 행안부의 문제, 경찰 지휘부의 문제가 다 사법 처리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경찰 수사로 해서 모든 진상규명과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이외의 문제, 정책적 판단 또 부적절했던 판단 또 조치를 하지 않았던 의무 위반 등등을 다 밝히기 위해서는 충분한 국정조사에
기회가 있어야만이 저는 이런 사실들이 잘 밝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정조사만으로도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경찰 수사 이외에 특검도 할 수 있는데 예. 지금은 이런 수단들을 모두 활용해서 진상규명과 사실관계를 규명해서 정말 우리 이런 참사가 앞으로는 안 일어나게 한다라는 예. 것이 중요한 거지. 네. 그걸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이러저러한 핑계와 이유를 댄다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때가 아니라면서 선을 긋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은 협의하고 협상하고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역시도 좀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슬퍼하고 아파하는 국민적 참사에 대해서 네. 좀 더 이성적인 접근을 한다면 저는 국정조사 협의에 응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장관, 경찰청장 책임론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요, 서울시는 이번 참사에서 조금 뒤에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국회 출석해서 헬로윈 위험 예측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치경찰제 수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단 용산구의 책임이라 그러면 그 용산구가 당연히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 각 구에서 이와 같이 큰 행사를 한다 그러면 주임을 기울여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러니까 용산구다 또 서울시 행안부 대통령실 모두가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진상규명과 함께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그 책임을 묻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자유를 많이 강조하는데 책임은 강조를 안 해서 그런지 그 누구도 책임 얘기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과라는 것은 형식과 내용에서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내용에 있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다. 예.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만이 그 사과가 진정성 있게 보이는 거고, 국민들의 아픔과 그리고 예.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큰 충격을 좀 덜을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제가 보기엔 형식도 미흡합니다만은 내용 없는 사과로 한다면, 책임지지 않는 사과로 한다면 그 사과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법회에서 기도회에서 계속, 오늘 또 회의에서 계속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다 얘기하고 있으나 이게 내용이 미흡하고 책임지는 사과가 아니기 때문에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진상규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밝혀진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에 기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 책임이라는 게 꼭 법률적 책임만을, 사법적 책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네, 그 정치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또는 그 책임에 대해서 비껴나가 있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진상규명이라는 것은 적어도 책임지는 사람은 물러나고, 예.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그 사실관계를 바뀌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네. 거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사과를, 반성을, 그리고 제도 개선을 이야기한다면 네. 그게 실효성이 있거나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서울시장도 책임져야 됩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무튼 책임의 범위를 네. 한정해서 누구다를 떠나가지고요. 예. 기본적으로 정부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 예. 관련되는 분들은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책임의 경중이 있을 뿐이지 책임이 있다고 하면 네. 저는 법률적 책임이든 정치적 책임이든 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떻게 책임져야 됩니까? 사의를 표명한 바도 없고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제가 특정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어떠한 사과도 또 어떠한 제도적 개선책도 국민적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인사를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태원 압사 참사 일단 문정권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 정권 얘기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재발 방지 효과 본 적 없다면서 전 정권 비판했는데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엄청난 참사가 있을 때 여든 야든 정치권에서는 확실한 사실 규명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모두가 반성과 성찰을 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말 합리적 타당성이라고는 전혀 없이 또다시 전 정부 이야기를 한다면 그걸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건 정쟁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정말 너무 어이없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세월호 관련해서도 세월호의 그 참사 아픔도 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지고 또 사회적 국가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상당한 진상규명을 했고 제도 개선과 안전사회를 가기 위한 여러 공고사항들을 이행을 해왔고 지금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저는 정말 온당치 않다.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월호 참사에 불구하고 안전사회를 이루는 데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네. 그 참사로 인한 그 슬픔과 아픔을 딛기 위해서 해왔던 그런 노력들을 일거에 폄훼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당이 정부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만은 네. 그렇게 일방적인 또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두둔할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이 참사의 사실을 밝히고 그리고 정말 진정하게 안전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함께 찾는 게 필요하다. 네. 사실 이번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로 갈 수 있는 기준과 그리고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큰 숙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방안을 찾아야 되지. 이 건 역시도 이렇게 근거 없는 정쟁으로 또 정치적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어이가 없는 일이고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네. 용납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이 지금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참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규명되어야 될 부분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10시 34분 이전에 이제 문제도 있지만 10시 34분에 112 신고가 나고 나서 그 3시간의 시간 동안에 충분하게 했다면 많은 조치들이 있었을 거다고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을 잘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네. 과정에서 직무유기가 있었는지 또는 적절한 직무 태만이 있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저는 이제 수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찰 지휘부를 포함해서 경찰 역시 수사 대상의 주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조치가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공직자로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경찰, 소방 등의 협조관계 더 나아가서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될 대통령실이나 행안부가 해야 될 역할은 잘했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저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지금 벌써 무슨 검찰의 수사, 직접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지 않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전혀 본질적인 문제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경찰의 수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네. 최선의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미흡하면 특검에 의한 수사도 할 수 있고 또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공무원의 범죄, 직무유기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만이 아니고 네. 경찰 수사 이후에 기소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검찰에서도 보안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 경찰 수사 주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현재는 별로 옳지 않고 네. 철저하게 또 충분하게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국민적 여론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형남님께서 헬로윈 때 많은 사람이 모일 거라 예견했다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나 경찰한테 미리 대비하라고 요구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권 전반적으로 좀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연히 저희들 포함해서 네.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모든 분들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예. 거기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실 이태원 참사 당일날 윤석열 퇴진 촉구 집회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동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참사 막지 못했다 이런 야당 책임론 거론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 주장 자체가 맞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없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제 그날 네. 광화문에서나 또 서울 시내에서 어떤 집회가 있는다 하더라도 네. 그 집회에 대응하는 것 못지않게 이와 같이 예상되는 또 이태원의 그 축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어떤 다른 일정과 다른 집회가 있었다 해갖고 이것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저는 맞지 않는 설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네네. 식으로 만약에 책임 회피를 한다면 예. 저는 이번 참사에 대한 우리의 자세, 태도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해철 전 행안부 장관이었습니다.